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무기의 큰손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결정에 대해 폴란드 자국 내에서도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벨라루스가 영공을 침범하면서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CNN과 가디언 등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벨라루스 헬기 2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뒤 병력 증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현지 상황은 여기에 더해서 바그너 그룹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수가억 키 회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과거 바르샤바로 진격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겁을 주려는 심리전일 줄 알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일부 사람들은 한때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였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현재 폴란드 대통령과 반대 진영의 세력들이 주장했었으며 현 정권에 대한 폭등으로까지 번졌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반대파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번 FA-50GF의 빠른 출고에 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해 처음으로 출하되는 폴란드용 천무 발사대까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용 천무는 지난 2022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채 안 돼서 생산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보통 계약한 지 2에서 3년 내에 납품하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상식을 뒤집어버리고 있는데요. 이 발사대는 최종 조립돼 폴란드의 최전선에 배치될 예정인데 폴란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느냐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모두 데려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폴란드 천무 발사대 모델 1호기라고 한글로 적힌 글자가 보이는데 외신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산 에이테크스라 불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구경 600mm의 사거리 290km의 KTS-SM2를 개발하면 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은 원래 단거리 고체 연료 초정밀 전술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KTS-SM은 한국형 벙커버스터, 장사정포 킬러 등의 별칭을 가진 군의 대북 정밀 타격 수단입니다. 시험 발사한 영상을 보면 공격 목표를 1m 내에 오차로 직격할 수 있고 500km에 이르는 관통형 열압력 탄두가 장착된 KTS-SM이 적 지하 갱도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는데요. 당초 단거리 미사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사거리 290km의 KTS-SM2로 개발되어 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기술 통제로 인해 수출을 허용하는 사거리가 300km 이하의 미사일인데 해당 미사일은 수출도 목표로 하기에 290km로 정했으며 추후 수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우리 군은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KTS-SM2의 개발과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폴란드의 요청으로 인해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 계약할 때 비밀리에 이에 대해 협약을 하였고 폴란드의 대량 수주로 인해 현재 거의 완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북한 지하 갱도를 초토화시키려고 개발한 이 KTS-SM2를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칼리닝그라드뿐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 있는 벨라루스 국병과 폴란드 북부 지역인 수바오키 회랑도 위협지대가 되면서 폴란드형 천무가 이곳에 배치되어 KTS-SM2가 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폴란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는 바그너 그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미사일 공격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러시아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정규군의 미사일 발사에 자신들의 부대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실전에 강하고 경험이 많다는 바그너 그룹도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게 바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였으나 미국 정부는 에이테크임스의 사거리가 300km를 넘기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확보한다면 전선 너머 러시아 병참기지나 사령부를 타격할 수 있어 자칫 전선 확대를 우려해 거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미국에서도 정작 자신들이 미사일이 필요할 때 부족할 수가 있기에 지원은 더욱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다연장 로켓 천무를 288대를 계약하고 290km를 날아가는 KTS-SM2를 장착한다면 전장이 확대가 되더라도 승산이 생기는데요. 북한군을 상대로 만든 한국의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 KTS-SM은 갱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발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한 발당 8억 원에 불과한데 최대 40억이 넘는 현무2 토마호크와 대비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동안 KTS-SM이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하고 고정식 발사에 대해서만 발사될 수 있었으나 KTS-SM2는 사거리가 29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동이 가능한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해져 미국의 에이테크임스와 경쟁 상대가 되며 에이테크임스의 한 발당 가격이 13억 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 및 빠른 납기 일로 인해 승산이 높은데요. 만약 이것이 한반도가 아닌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에게 배치가 된다면 장사정포가 있는 갱도가 아닌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경을 노리는 바그너 그룹에게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인데요. 폴란드가 이를 한국에서 도입해 빠르게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근의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마주보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얼마 전부터 러시아를 견제할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대부분 의지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국방력 증가를 희망하고 이에 발맞춰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만큼 수출 시장에서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조기 도입으로 벨라루스나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